春が2階から落ちてきた。 벚꽃이 흩날리는 봄. 형제는 학교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만나고 동생 하루는 동급생을 괴롭히는 학생들을 혼내주러 교실로 뛰어갑니다. 하루는 잘생긴 외모 덕분에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여자에게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무엇보다 前から聞こうと思ってたんだけど、お前女が嫌いなの？別に嫌いじゃないよ。性的なものをいちいちもたはやすのが嫌なだけなんだよ。 성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하루는 어째서 성에 관련된 모든 것을 혐오하는 걸까요? 형제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학에서 유전자를 공부하는 형 이즈미는 동생 하루를 만나기 위해 거실로 나섭니다. 그래피티를 지우는 일로 돈을 버는 하루는 うまく書くな。グラフィティアートって言うんだっけ？適当に素早く書いて逃げるなんてアートじゃないよ。俺の中のピカソが許さないからね。 이즈미에게 자랑스럽게 이전에 지운 그래피티 아트를 보이고 これ全部写真撮ってんの？消す前と消した後に撮って依頼主に見てもらってる。 곧바로 아버지를 만나러 고향으로 떠납니다. 이즈미와 하루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잔뜩 들뜹니다. 父さんあれ言うかな。何？二人で遊んできたのかって。 어머니 없이 두 아들을 키우신 아버지는 아직도 요리가 때때로 서투릅니다. 맛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즈미는 투덜대며 식사하는데요. 반면 하루는 人間は生きるために食べるべきで味覚を楽しむために食べてはいけないんだよ。なんだそれ？ガンジーの言葉。 반찬 투정 없이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다 먹고 가족과 함께 뉴스를 보다 仙台市内では先月21日から放火とみられる深夜の不審火が立て続けに起きていて、今回で5件目ですが、同一犯の可能性もあると見ています。あれ？俺たちがさっきいた場所のすぐ近くじゃない。 방화 범죄가 일어난 곳이 요전날 자신이 그래피티 아트를 지운 장소와 같은 위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방화 사건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방화범이 누구인지 왜 불을 지르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즈미 또한 마찬가지로 でも火つけるほどのストレスってなんだろう？弟がかっこよすぎるとか。ああ、それはかなりのストレスだな。やっぱね、弟くんモテモテ。無言電話かけてきたり、勝手に部屋に入り込んで掃除してた子もいたよ。怖っ、それってストーカーじゃん。うちでは夏子さんって呼んでたけど、夏子さ春を追いかけてるから夏子さん。 방화범의 속내가 도대체 무엇일지 궁금해하는데요. 그때 하루에게 전화가 ど 걸려오고 うした？父さんが食当たりしたみたいだから。 아버지께서 병원에 가보셔야 한다는 소식을 듣죠. 그날 밤 또 한 번 불이 납니다. 다음날 이즈미는 사이렌 소리가 들린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어쩐 일일까요? 하루도 그곳에 와 있습니다. そっちこそ何やってんだよ。仕事すぐそこで落書きされてた。実は俺すっごいことに気がついた。放火が起きるルール、放火現場の近くにはグラフィティアートが必ずあるんだよ。 그래피티를 지우는 일을 하는 하루는 자연스럽게 불이 난 장소 근처에는 꼭 그래피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쩌면 방화범이 그래피티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지 추측. 神は話すことができて、アリはアメリカへ行く。 방화범을 잡기 위해 메시지를 읽어보려 노력합니다. 얼마 뒤 형제는 다시 한번 집으로 향합니다. 아버지께서 짐을 같이 좀 챙기자고 하셨기 때문인데요. 둘은 여행 가방을 찾다 학창시절 사진첩을 발견하고 서커스를 보러 갔던 날, 동생인 하루가 형보다 운동 실력으로 뛰어났던 날을 떠올리다 동시에 あれ？これストーカーの夏子さんじゃない？ 스토커 나츠코를 찾아냅니다. あ、ここにもいる。こんなとこにもいる。なんだこれ。わ、すげえ。この情熱を他のことに向けたら大物になるだろうな。 그렇게 가족 모두가 추억에 푹 빠져 있을 때 どこ行くの？旅行カバンって。入院するんだよ。がんだって。 아버지는 가볍게 確かなの？まあ、手術すれば大丈夫だろ。 자신의 병명이 식중독이 아닌 암이라고 설명하고 お願いします。奥野忠さんです。 형제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아버지를 망연자실한 채 바라봅니다. 형제가 듣기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なんだ軽々しくガンの告白するかな。兄貴は聞いたことある。父さんと母さんが出会った時の話。
遭難しかかった話だろ。笑えるよね。조난됐을 때 만났다고 하는데요.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운전하던 중 웬 여자를 발견했고 그렇게 차는 눈 속에 파묻혔다고 하죠. ごめんなさい。いえ、音楽かけてもいいですか？モデルさんですよね。 시청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촬영 장소 허가를 담당하고 있었고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어쩌면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죽을지도 모를 상황. 어머니는 몸을 떨며 ごめんなさい。もう少し音を小さくして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 즐거운 노래를 들을 기분이 아니니 음악 소리를 낮춰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때 아버지는 この曲ローランド・カークって言ってサックスとフルートの奏者なんですけど、実は彼生まれてすぐに失明したんです。それを聞いて納得しました。目に見えるものが一番だと思ってるやつにこんな楽しい演奏ができないって。 무거운 일일수록 가볍게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고 音をやっぱり大きくして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가짐에 반해 아버지와의 결혼을 결심하셨습니다. 私は子供を産んで育てるタイプじゃないってずっと思ってたから。俺はそういうタイプの女性と結婚して子供を育てるタイプなんだよ。 꿈과 같은 평화로운 나날이었죠. 280センチュリー顎。 하루는 이즈미를 데리고 방화범을 잡으러 나섭니다. 하루는 나쁜 놈들을 처치할 때 꼭 야구방망이를 챙기곤 했는데요. 冗談バットはなんか関係あんの？悪者退治にはバットと兄貴がつきものでしょ。勝手に決めんなよ。しかも高校生の誕生日プレゼントに買ってくるか普通。 아빠의 선물이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죠. 둘은 한 곳에 같이 붙어있기보다 돌아다니며 범인을 찾아보기로 결정. 하루가 챙겨온 생수를 하나씩 나누는데 なんで俺のは日本製でお前のは外国製なんだ。意外と細かいこと気にするんだね。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2살 된 이즈미와 함께 산책을 다녀온 어머니는 玉ねぎ、えんえんえん。もやしはむしゃむしゃむしゃむしゃむしゃむしゃむしゃ。 이즈미를 챙기다 사고를 당하셨고 襲われた人誰だか知ってる？奥野さんよ。奥さん元モデルさんでしょ。多分そういうのが関係してるのかもね。美人だからいいことばっかりじゃないわね。 어머니가 고등학생 범죄자에게 당했다는 소문은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늘 밝고 활기차던 어머니는 그날 이후 웃음을 잃었고 買い物して帰りたいんだけど、役場に財布を忘れてきたみたいなんだよ。悪いけどお金持ってきてくんないかな。そうか、今日祭りだったな。ちょっと覗いてみるか。お財布忘れたなんて嘘でしょ。本当だって。正しくは嘘をつくとき必ず唇を触る。 아버지는 어머니가 잠깐이라도 아픔을 잊을 수 있도록 신경 쓰고 배려했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께 고백했습니다. 正しく気になってることがあるの。 이즈미는 라이터를 든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범인일까 숨죽이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때 何？ 火が出た。燃えてる。 범인은 하루가 있는 쪽에 나타났고 すいません。兄貴、水かけて。水。 하루는 급히 이즈미가 들고 있는 생수까지 쏟아부은 뒤 버려진 천을 이용해 불을 끄죠. 둘은 放火犯は見た？見てない。 범인이 누구인지 결국 알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빠르게 こんなとこにいた。僕たちが犯人にされちゃうよ。 현장에서 벗어납니다. 10週目だって。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겼고 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産もう。産んで育てよ 사랑하는 이의 아이이니 함께 키우자고 설득했죠. 둘은 아픔이 머문 집을 벗어나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둘째의 이름을
名前考えたの。春。春夏秋冬の春。泉と春。どっちも英語にするとスプリングなの。이즈미와 영어로는 같은 단어인 하루라고 지었습니다. 이즈미는 아버지의 상태를 보기 위해 병실을 방문합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건강해 보이시고 こんなのやってるんだ。春が買ってくんで。できた。インターネットだ。 이즈미는 글자 맞추기에서 힌트를 얻죠. 그렇습니다. 그래피티의 첫 글자들을 따면 AGA GCT280 は英語にすると280だから TCA だろ。遺伝子の文字列だよ。 유전자 배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를 추리하면 다음 방화 장소도 알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죠. 遺伝子ってのはこういうふうに CGTA がひたすら長く連なったものが二重になってねじれてるんだけど A だったら T、C だったら G ってお互い結びつく文字が決まってるんだよ。 TCA だから反対側は AGT。 これ全部一致してる。これは遺伝子配列を使った暗号だよ。放火と遺伝子って何か関係あるの？ 이즈미와 함께 유전자를 공부하는 친구는 범죄자의 유전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でも犯罪性は遺伝するって説もあるよ。14歳までに逮捕された経験のある男は常習的に犯罪を繰り返す傾向があるんだって。そんなの何の根拠もないよ。 이즈미는 그런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친구는 말합니다. じゃあ知ってるか、24年前この辺であった連続レイプ事件のこと。なんで？犯人高校生だったじゃん。30人も被害者いたっつうのに少年院5年入っただけで社会復帰してんだって。そいつがまたさ、この辺戻ってきたらしい。裏では中学生の売春の斡旋やってんだって。 그리고 이즈미는 그 놈이 바로 가족을, 어머니를 일평생 괴롭힌 놈과 같은 놈일 거라 확신하죠. 이즈미! 하루! 고하요! 가족은 한동안 그 사건을 잊고 지냈습니다. 絵画コンクール？そう、春が金賞に選ばれたみたい。先に行っちゃダメよ。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즈미와 하루 둘을 차별 없이 사랑하며 키웠고 なんか絵が賞を取ったみたい。お母さん聞こえなかった。金賞。 그림에 재능이 뛰어난 하루는 미술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루의 작품을 보며 대단히 뿌듯해했는데요. 絶対親に描いてもらったね。自分で描いたよ。 嘘だね。 하루의 재능을 질투한 한 아이는 てめえ下手くそな絵しか描けねえくせにこんなとこに来てんじゃねえよ。 하루와 이즈미를 대놓고 괴롭혔고 하루가 아이를 응징하자 아이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どうした？こいつらが親に手伝ってもらったって。おばさんは手伝ってないよ。ご両親に手伝ってもらってないんだったらハルくんは天才かもしれないね。お父さんの遺伝かしら。いえいえ、私にはそういう才能はありませんから。そういえばお顔も全然似てませんね。不思議ね。不思議だけど私の子ですよ。もちろん知ってますよ。この町の人はみんな 가족을 심술궂게 괴롭혔죠. 하루는 아이도 아줌마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似てなくて何が悪いんだよ。春やめなさい。 그래서 그림으로 아줌마를 내리쳤는데 やめなさい。いや、まさかお母さんがあんなことするとはな。 하루는 가족들 중 자신만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どうして僕だけ絵が上手なの？ 왜 자신만 다른지 물어봤는데요. 아버지는 하루에게 말했죠. 春はピカソの生まれ変わりだからだよ。春はピカソから死んだ日に生まれたんだ。 너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건 피카소의 환생이라 그렇다고. 先に失礼します。お疲れ。何やってるんですか？親子鑑定。養子として育てられてきた子供がたまたま本当の親を見つけちゃったんだ。結果は？ 이즈미는 연구소에서 DNA 테스트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99.7% 親子だよ。 그날 이후로 놈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죠. 行きつけのバーです。入り浸ってる割にはジンジャーエールばっかり飲んでてアルコールがダメな体質なんでしょうね。 이즈미는 놈의 유전자를 확보하기 위해 과감히 뒤를 밟고 놈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다음 날
이즈미는 하루가 아버지와 양봉에 집중한 것을 확인. 하루의 방에 들어가 재빠르게 머리카락을 확보하는데요. 하루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고 昆虫図鑑ある？ちょっと調べたいことがあってさ。 놀란 이즈미는 얼버무리며 대충 대화를 이어갑니다. なんか思いついた？ガンジーはね、非暴力こそが最大の武器だって言ったんだ。非暴力っていうのは簡単に言っちゃえば殴られても殴り返さないってことだろ。それじゃ相手の思うツボだよ。ガンジーは人の良心を信じてたんだよ。でも残念ながらそれは幻想だよ。ガンジーは魅力的だし、非暴力主義は偉大だと思うけど、人間の悪はそれをはるかに超える。良心に期待して犯罪を放置していたら、犯罪者は永遠に犯罪を行うよ。 이즈미는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놈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집안에 발을 들이죠. 사람의 양심을 마지막까지 믿고 싶은 이즈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하지만 놈은 よくさ、相手の気持ちを考えろってやつがいるだろ。優しさは想像力だとかさ。俺は想像力の塊だよ。相手がどれだけ痛いか苦しいか十分すぎるほど分かってる。で俺はさらにその先を想像するのね。苦痛を受けてるのは俺じゃない。この苦痛は俺には何の関係もないってね。相手の気持ちを想像して自分の苦しみに感じるなんて、それこそ想像力が足りないだろ。 예상보다 훨씬 사악하고 写真見してやるか。全部写真撮ったんだ。これ持って一人一人訪ねていけば金になるしね。 이즈미는 농가의 대화를 통해 갱생이 불가능한 인간이 있음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이즈미는 떠올립니다. お兄ちゃん、レイプって何？なんで？みんながそう言ってる。 하루가 얼마만큼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리고 한동안 잊고 있던 어머니의 죽음을 기억하죠. 奥さん何かこう悩みを抱えていたということはないですか？あ、いえね。ブレーキの跡もはっきりありますし、状況から見ても事故死と考えられますが、念のため自殺の可能性もあるんではないかと。妻は自殺なんかしません。最近じゃなくても過去の嫌な出来事なんかがこう突然頭をよぎるってこともありますし。妻は自殺なんかしません。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今から17年前に市内で連続レイプ事件が起こったんだ。母さんはその被害者の一人なんだよ。それで母さんは妊娠した。その子供が春だ。 아버지는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신에게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그때 아버지는 어떤 음성을 말소리를 들었다고 하죠. 思い違いかもしれないが、はっきりと聞こえたよ。なんて言ったの？自分で考えろ。自分で考えろって、そう言ったんだ。 아버지는 그래서 스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だから春は俺の子。俺の次男で、泉の弟。俺たちは最強の家族だ。 이즈미는 확보한 담배와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행합니다. 결과는 그날 이후 이즈미는 홀린 듯 살인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 중 익사를 선택. 이후 중고차를 알아보고 다시 한번 그놈에게 연락해 もしもし、実は例の写真を高く買い取らせてもらえないかと思いまして。 사진을 사고 싶으니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꼼꼼한 성격의 이즈미는 준비도 철저하게 합니다. 밧줄과 벽돌을 구하고 장소를 물색하죠. 이제 실행만 남은 상황. 그때 하루가 집에 찾아옵니다. どうした？入っていい？あ、散らかってるから外で話そう。 하루는 기다렸다는 듯 이즈미에게 새롭게 찾은 그래피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조만간 살인을 앞둔 이즈미는 失礼します。ご注文はお決まりですか？ビール。ビールで。ジンジャーエール。ジンジャーエールで。ジンジャーエールは甘口と辛口がございますが。甘口で。甘口ですね。明日行ける？落書き見つかったって言っただろ。また見張りに行かないと。明日はダメだ。なんで？だっていいだろ。そんなことやってる暇ないんだよ、こっちは。父親がこんな時に犯人探しとか脱会消しとか、いつまでそんなことやってるんだよ。俺だってずっとお前の思いはできないんだよ。
앞으로 체포될지도 모를 상황을 염두 하루에게 일부러 거친 말을 쏟아내며 자리를 피하는데요. 가게를 나오던 중 바에서 그리고 놈의 집 앞에서 봤던 여자를 발견하고 여자에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쫓아다니는지 추궁하죠. 그러자 여자는 お兄さんをつけてたわけじゃないんです 놀랍게도 자신이 쫓아다닌 사람은 이즈미가 아닌 하루라고 고백하고 私誰だか分かりませんよね 그렇습니다. 여자는 ご無沙汰しています 나츠코였습니다. 나츠코는 자기가 예쁘지 않아서 하루가 돌아봐주지 않는다고 짐작 성형수술을 감행했다고 하죠. 하지만 春は人の外見なんか気にしないよ 이즈미의 말대로 하루는 예뻐진 나츠코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나츠코는 그제야 하루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된 후 그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쫓아다니는 건 ハルさんが消せる街の落書き全部ハルさんが描いたものです どういうこと？私見たんです。ペットボトルから灯油をまいて火をつけているところ。連続放火犯はハルさんです。 그렇습니다. 연쇄방화범은 실은 하루였습니다. 생수를 따로 챙긴 것도 그래피티 장소를 기가 막히게 찾은 것도 그가 범인이기 때문이었죠. 사실을 알게 된 이즈미는 살인을 계획한 당일 밤을 새우며 하루를 기다려보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루는 집에 돌아오지 않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짐작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죠. ちょっと用があって言っただけもう出るよ気をつけて帰るよ春が見たいって言うから探したら一枚出てきたよ父さん俺たちは最強の家族だよねなんだどうした 行ってくる 이즈미는 집을 떠나기 전 혹시라도 하루가 돌아왔을까 다시 한번 하루의 방을 살피는데 간디 포스터 뒤에 무언가가 보입니다. 이즈미는 급히 포스터를 떼어보는데私この人とハルさん一緒にいるとこ見たことありますどこで放火現場です何か言い争ってましたそれで気になって何度か後をつけてそしたらお兄さんとバーで会いました 이즈미는 자신이 모르던 사이 하루가 자신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루가 지금까지 저지른 방화가 놈을 겨냥한 행동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때 どこにいるグラフィティアートが見つかった JR の車両基地の下に書いてある 하루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하루가 알려준 곳으로 달려간 뒤 Unforgiven 血アタックと許されざる者悔いを受ける30カ所全部に火をつける気なんでしょうかいやこれで終わりだ UGA はストップコドンといって遺伝子暗号の終わりを意味してる 오늘이 하루에게 있어서도 결전의 날임을 눈치채죠. 하루는 가족의 옛날 집으로 향합니다. 자신은 살아보지 않은 집, 어머니에게 아픔으로 남은 집. 같은 시각 이즈미는 옛날 집에서 일이 벌어질 것이라 직감. 곧바로 그곳을 향해 달려가죠. 어느새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집 곳곳에 기름을 뿌리고 미리 부른 놈과 마주하죠. 놈은 하루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お前俺の子供なんだって？俺は生まれてこの方何も反省するようなことはしてないんだよ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은커녕 알지도 못하는데요. 더 이상 놈과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하루는 자신과 놈이 선 자리에 불을 지르고 火には浄化作用があるんだよお前がやったことは浄化されなくちゃならないお前自身父親を殺すのか俺はお前の父親なんだよ俺の父親はガンと戦ってるあの人だけだよ 이즈미가 자리에 나타난 걸 확인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오랜만에 침대에서 일어나 바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고나게 잠든 두 아들과 불에 그을은 야구 방망이를 발견. 昨夜午後7時ごろ、仙台市青葉区北山の民家から火災が発生しました。焼け跡から男性とみられる遺体が発見され、 라디오 뉴스를 통해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죠. 遺伝子の暗号を真似たら俺が興味を持つと思ったのか。一人でもできただろ。大事な時はいつも兄貴がいたからいないと不安なんだよ。警察に行くよ。 눈을 뜬 하루는 자수를 하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즈미는 お前はきっと自分がするべきことについて今まで何百回何千回と考えて悩んできたんだろう。そうやって出した結論を刑事だとか裁判官にとやかく言われる筋合いはないよ。実は俺もあいつを殺そうと企んでた。 동생의 자수를 강하게 말리고 실은 자신도 놈을 죽이려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죠. 한편 두 아들이 어젯밤 어떤 일을 저지르고 왔는지 어렴풋이 눈치챈 아버지는 二人で遊んできたのか。昨日病院行ってきた。リンパに転移しててやっぱり手の施しようがないらしい。 두 아들에게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담담하게 알리고 お前たちに聞きたいことがある。こっちに来い。お前たちは俺に隠れて何かをやった。そうだろう。 전날 있었던 일을 물어봅니다. 何もないよ。何もない。 하지만 이즈미도 하루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아버지는 그런 둘을 바라보다 春、俺に隠れて何か大事なことをやった。そうだろう。何もないよ。春は嘘をつくとき必ず唇を触る。お前は俺に似て嘘が下手だな。 가족은 오래전 서커스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피에로가 혹시라도 실수할까 긴장했는데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ねえ春、あの顔見て。あんなに楽しそうなんだから落ちるわけないじゃない。どうして？楽しそうに生きていれば地球の重力なんて消してしまえるんだ。私たちそのうち宙に浮かぶかもね。 얼마 후 아버지는 어머니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하루와 이즈미는 아버지가 하시던 양봉업에 새롭게 도전하기로 결심. 次はどうしたらいいんだ？本に載ってるかも。父さんの部屋にあるから取ってくるよ。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바라보며 물어보죠. どうした？これからどうすればいいか神様に相談してた。なんか言ったか？ガンジーはね、自分自身がこの世で見たいと思う変化になりなさいって言ったんだ。いい言葉だな。いい言葉だよ。 하루를 포기했다던 나츠코는 여전히 저 멀리서 하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된 하루는 投げるよ。いきなり投げるなよ。もう一ついくよ。春が2階から落ちてきた。 중력 피에로는 2009년 제작된 일본 영화로 동명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영화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설을 읽은 게 아닌 소설을 먼저 읽고 작품이 너무너무 마음에 든 상태에서 영화를 봤기 때문인지 아무래도 둘 중 하나를 굳이 고르자면 소설 쪽으로 손을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작품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제게 있어 중력 피에로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작품입니다. 이유는 중력 피에로에 나오는 네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변화가 되어라 라는 간디의 말과 楽しそうに生きていれば地球の重力なんて消してしまえるんだ。 그리고 思い違いかもしれないがはっきりと聞こえたよ。自分で考えろ、自分で考えろって 라는 대사에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자주 묻는 편이었는데요. 요 책을 읽은 뒤로는 어쨌든 제가 더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런 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단어 하나 없는데 가슴에 박히는 그런 대사요. 영화는 어째서인지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없습니다.
OTT로도 블루레이로도 판매가 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책도 절판됐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결말을 포함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단히 애정하는 작품인 만큼 책 또는 OTT로 근시일 내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피레였습니다.